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안 정리 아이템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건 버리고요. 필요한 것만 딱 남겼을 때 우리의 일상이 소중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험에 적용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남겨야 될 보험 그리고 버려야 될 보험을 잘만 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세워나가는 돈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전문가의 도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는 이럴 때 어떤 보험을 선택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강의 시간 주목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라이프앤의 강의 시간에는요. 전문가들의 심뇌혈관 질환 보험 노하우 훔쳐보는 시간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도 전문가가 알려주는 보험 상품 비교라는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혼자서는 어려운 보험 준비 전문가 만들어 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대한민국의 암보험 하나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뇌 쪽이나 심혈관 질환 보험은 어떨까요? 어쩌면 암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보험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문가들이 암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2대 질환 보장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 현정훈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과 복잡한 보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가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문가처럼 보험 들기인데요. 지금도 매월 또는 분기마다 보험사마다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또 보장을 확대하거나 또는 인수기준, 또 보장 금액 등이 매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전문가들은 이럴 때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에는요. 그동안 없었던 심혈관 질환에 대한 2가지 그 진단비 또 수술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현대인들의 사망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망 원인은 크게 상해 사고와 질병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해는 보통 1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대부분 90%가 질병이 원인이 된 사망입니다. 근데 이 질병 원인에서도 첫 번째는 암이 34%를 차지하고 있고요. 많이 알고 계시죠?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심장과 뇌에 관련된 원인입니다. 이게 무려 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암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동안 많이 준비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 2위에 해당되는 뇌와 심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거나 또 새로운 보장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심뇌혈관 질환 사망 원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1위가 뇌혈관 질환, 2위가 허혈성 심장 질환을 차지하고 있고요. 요 2가지는 그래도 그나마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3위 부정맥, 4위 심부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현재까지도 어느 보험사에서도 진단비 같은 부분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로 이 2가지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는 그럼 가입하고 있는 심혈관 질환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부정맥 심부전 진단비입니다. 그동안 일반 가입자분들은 급성심근경색증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을 준비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이후로 출시된 보험 상품을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부정맥 진단비, 그다음에 심부전 진단비까지 보장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계신 게 급성심근경색증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심장질환 환자 중에 약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큰 게 이제 협심증,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협심증,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갖고 있어야 보장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정맥과 심부전입니다. 자, 협심증부터 급성심근경색증은 I20에서 I25까지의 질병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맥이라든지 심방세동, 그다음에 부정맥, 심부전은 이 범위를 넘어서는 진단 코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장받으려면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보장되는 상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걸 가입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2대 진단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초 한 번 진단받은 걸로 보장받고 끝납니다. 근데 그게 참 아쉬운 게 경증으로 진단받고 나서 그 이후에 좀 더 재발되거나 아니면 심화돼서 중증이 됐을 때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 전문가가 가입하는 심혈관 보장 두 번째는 이 심혈관과 뇌혈관을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품을 가입한다는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면은요, 뇌혈관 진단으로 진단비를 준비하셨어요, 이분은. 네, 아주 잘 하신 거죠. 1,000만 원짜리 가입을 하셨는데 먼저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 진단비를 받고 보험은 소멸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 뇌경색 진단 후 후유증으로 뇌혈관 질환 후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보험은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이런 뇌혈관 질환 후유증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가입자분들은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가들은요, 이 부분을 경증과 중증으로 따로따로 가입하고 각각 보장되는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심혈관과 뇌혈관에 있어서 경증과 중증 따로따로 가입을 하고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우선 심혈관에 있어서는 심혈관 1과 심혈관 2로 가입을 분리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협심증이나 만성 허혈성 심장과 같은 I20에서 24, 25는 기존에 갖고 있는 허혈성 심장에서도 보장되는 건 동일하고요. 여기에 빈맥, 심방세동, 부정맥, I47, 48, 49 체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심부전, I59까지도 보장되는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혈관 1 진단비라는 걸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심혈관 2라고 해서 급성심근경색증, 이미 다른 데에서도 보장되는 거 말고 여기에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 이로 인한 부분까지도 추가로 진단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증과 중증을 각각 분리해서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도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겁니다. 뇌혈관에 있어서도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뇌졸중, 지주막하 출혈, 내뇌출혈, 그다음에 비외상성 두개뇌출혈, 뇌경색증, 그다음에
요 두 가지. 그러니까 I60, 61, 62, 63, 65, 66은 뇌졸중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그리고 이로 인한 기타 뇌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장애, 기타 후유증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각각 가입이 되기 때문에 각각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사례처럼 뇌경색 진단 받았다가 그 이후에 뇌혈관 질환 후유증 시에도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1과 뇌혈관 2로 구분을 해서 뇌졸중 진단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그리고 뇌졸중을 제외한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후유증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만 원에서 1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심혈관도 둘로 나눠집니다.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져서요. 흔히 알고 계시는 심근경색증하고 심정지까지가 최대 5천에서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부정맥과 심부전, 이전에는 이런 진단비를 주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로 가입을 하시면 최대 1,0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정맥, 심부전 이 부분까지도 진단 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가 가입하는 두 번째 팩트고요. 세 번째는 이전에는 아예 없었던 그 심혈관 질환입니다. 대동맥 박리 진단비, 죽상경화증 진단비, 일명 동맥경화증 진단비라는 부분입니다. 7월 이전에는 어느 보험사에서도 보장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 대동맥 박리와 죽상경화증 진단비까지도 보장이 되는 걸 전문가들은 가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대 혈관, 신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다발성 혈관 4종 진단 수술비를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동맥 박리 I71, 그다음 식도 위정맥류, 죽상경화증 이 부분까지도 진단비와 수술비를 해줍니다. 대동맥이라고 하는 건 심장에서 몸 전체로 피를 돌 수 있게끔 해주는 중요한 혈관인데요. 이 대동맥이 어떤 내부적인 파열로 인해서 찢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를 해준다는 겁니다. 동맥경화증, 동맥 내 혈관에 콜레스테롤 부분들이 많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져서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진단과 수술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식도 정맥류, 위 정맥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정맥류, 쉽게 얘기하면 부풀어 올라서 혈관이 얇아지니까 출혈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게 위, 식도, 또 하지정맥 같은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요 위, 식도, 정맥류까지도 진단 시에 1,000만 원, 수술 시에 2,0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는 수술 시에 20만 원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계속해서 주는 치료비입니다. 심혈관과 뇌혈관 각각 3가지 진단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진단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진단받을 때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해서 치료비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뇌와 관련된 질환에 있어서 I64, 출혈이나 경색증을 명세하지 않은 뇌졸중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I67, 기타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게 전체 환자 중에 무려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후유증 13.5%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빈도수가 많죠. 이 3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처음 진단받고 그 다음 1년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진단받을 때 또는 입원이나 수술할 때 계속해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심장 쪽은요. I20에 해당되는 협심증, 무려 전체 환자의 68.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만성 심장 질환 무려 21%를 차지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첫 번째 진단받고 나서 1년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진단을 받게 됐을 때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1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장 쪽의 세 가지, 뇌 쪽의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최초 진단받고 나서 다시 재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코드로 입원이나 수술 시에 100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이 상품의 특징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아마 이거 비슷하게 알고 계셨던 건 두 번째 뇌출혈 진단,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일 건데요. 그거보다 훨씬 큰 범위로 계속해서 재진단, 입원 수술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자, 아울러서 이 상품은요. 청소 가사 도우미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진단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나 심정지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나서 집으로 와서 쉬고 있을 때 청소가 굉장히 힘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100회까지 지원해 줍니다. 100번을 다 안 쓰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돈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는 혜택을 갖고 있는 게 가사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런 2대 질환은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바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참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고지혈증, 고혈압 약을 갖고 계신 분들도 바로 승인이 됩니다. 고지만 하시면 바로 승인이 되고요. 또한 대장증을 제거했다든지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든지 심지어 하지정맥류 있으신 분도 고지를 하면 서류 없이 자율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궁금하실 건데요. 크게 세 가지 플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업셀링이에요. 내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필요한 것만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혈관 부정맥과 심부전 난 진짜 없어. 1,000만 원 보장받을 수 있고 대동맥 박리 진단 시에 1,000만 원. 그다음에 동맥경화증 진단 시에 100만 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술, 관열과 비관열 구분 없이 동일하게 해줍니다. 이거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짜보면은요. 20년 갱신형으로 했을 때 남자 40세가 17,000원, 50세가 35,000원이면 됩니다. 최저 보험료는 2만 원이고요. 여성분은 9,500원, 2만 원이면 필요한 부분만 업해서 가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예 종합형 플랜입니다. 그래서 부정맥이나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을 경우에는 3,000만 원. 대동맥 박리 진단받아서 진단받고 수술 시에도 3,000만 원. 죽상경화증, 즉 동맥경화증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은 경우에는 2,100만 원. 그다음에 하지정맥류로 5일 동안 입원 시에는 45만 원의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자, 이런 플랜으로 했을 때 20년 갱신형으로 남자 40세가 27,000원, 남자 50세가 55,000원이면 가입이 되시고요. 여성은 13,000원, 29,800원이면 이런 종합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플랜에는요. 이러한 진단, 치료받고 장애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장애 진단비도 1,000만 원, 최대 1억까지도 장애 진단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높으신 51에서 65세 분들, 나이가 많아서 비쌀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속 플랜입니다.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가장 필요하고 효율이 좋은 플랜으로 짜보면 부정맥이나 협심증으로 진단이나 수술 시에는 1,200만 원, 대동맥 박리로 진단 수술 시에 2,000만 원, 동맥경화증으로 진단 및 수술 시에 1,100만 원, 그리고 하지정맥류로 5일 동안 입원 시에 45만 원 받을 수 있는 플랜인데요. 20년 납 갱신형으로 51세 남자가 39,690원, 61세 남자가 37,000원이면 보장 준비가 가능하세요. 여성인 경우에는 21,000원,
23,400원이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플랜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일반인분들은 상품이 다양하고 보장이 복잡해서 어려워하시는 것을 전문가는 어떻게 하면 가입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특히 부정맥 진단비, 심부전 진단비도 이제는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뇌혈관 3가지와 심혈관 3가지는 계속 치료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여기에 2대 질환 진단 시에 가사 도우미까지도 가능한데 이 부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도 유병자 보험이 아닌 표준체로 해서 바로 승인이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심뇌혈관 질환의 보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 코로나로 인해 갑갑하고 힘드시죠. 실제로 요즘 건강 염려증 생기신 분들이 그렇게나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보험 아닐까 싶은데요. 잘 가입하고 싶어도 일반인은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정보를 오늘 전문가님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무려 한국인의 사망원인 2위와 3위입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요. 지금 현존하는 보험 가운데 가장 넓은 범위로 보장이 가능한 그런 상품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부정맥과 심부전 그리고 동맥 경화증 등에 대한 진단비를 주는 회사는 유일하다고 하니까 지금 40대 넘으신 분들 이 질병에 흔하게 노출돼 있는 만큼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몇 가지 질문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심혈관 보장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상품이었는데 또 다른 혜택들도 좀 특별해 보여서 눈에 띄었거든요.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네. 이런 그 2대 질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병원 검사라든지 또 정작 발병이 됐을 때 이제 큰 병원을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 상품을 가입하시면 헬스케어 서비스가 추가적인 보험료 지불 없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 예를 들면 상급 병원들이 해당되겠죠. 이 상급 병원 예약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러한 예약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또 예약된 부분에 있어서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전문 1:1 간호사가 같이 동행을 해줍니다. 또 그 외에도 24시간 1:1로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심혈케어 그 6주 프로그램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건강 예방 차원의 관리까지도 이 상품에서는 부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내 소중한 돈 내고 가입하는데 부가 서비스 무시 못하잖아요. 상급 병원 예약 서비스 이용 가능하고요. 전담 간호사도 동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가 서비스들이 예전에는 한 2, 30만 원대의 보험을 가입해야지 주는 상품이었는데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기존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2대 진단비 중요하다고 하니까 가입하신 분들, 들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이런 분들은 그걸 해지하고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간혹 방송을 하시면 전화가 오셔서 다 해지하시겠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해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말씀드린 부정맥이나 심부전, 또 대동맥 박리 진단, 그리고 동맥경화증 진단은 그것만 특화해서 추가 가입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있는데 이런 게 아예 없어서 추가로 가입을 원하신다면 추가 업셀링도 가능하시고요. 아니시면 아예 내가 이런 보험이 없다 그러면 풀번으로 가입하시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어서 전문가가 상담하시고 나에게 적합한 진단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게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 권유 주셨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는 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가입하시면 가장 유리한 2대 진단비 보험 소개해드린 거고요. 40대 이후로는요, 암보다도 무서운 게 2대 질환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상담 받으시고 내 보험도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기죠. 우리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으신 분들은 24시간 열려있는 보험플랜 119 전화 문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전문가가 알려주는 보험 상품 비교라고 합니다. 현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 많은 분들 건강 걱정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보험을 들고 있으신 분들도 또 가입하려 하시고 또 리모델링을 원하시는데 이게 또 매달 보험료가 나가니까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좀 도와주신다고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지만 매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예. 모를 정도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보험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상품 또 보장에 대해서 좀 다 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한 5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오. 알려드리고 그걸 토대로 한번 그 상담 받아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포인트가 총 5개인데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장질환 수술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알고 계셨던 것보다 훨씬 높은 전심 내혈관까지 보장해주는 거 100%까지 해주는 부분.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인데 이게 보험사마다 이름은 같은데 보장이나 그 감액 기간 뭐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 이제 무해지 플랜 보험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똑같은 무해지라도 납입 기간 이후에 해지환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이 나한테 유리한 쪽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태아보험인데 태아보험은 100세 만기 또 30세 만기 흔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은 보험료 절감 차원에서 30세 만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아주 핫 이슈인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이제 갱신 주기가 짧아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아주 유리한 조건의 갱신 주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딱 궁금해 하실 만한 정보만 추려와 주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네. 번째가 수술비인데 수술비 좋다고 하던데 심장 질환에 좀 집중하는 플랜이 따로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흔히 이제 심장질환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네. 많이 갖고 계세요. 또 이것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많이 인식이 이제 바뀌시면서 가입하신 건데 여기에도 좀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 강의 때도 말씀 나왔던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수술비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에서 보상이 안 되거든요. 이것까지 보장되는 그 상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2개 회사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모두 보장이 되고 또 가입 즉시 100% 보장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B사, C사, D사 같은 경우는 이런 기타 심장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되질 않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보장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은 전체 심장 질환의 81%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기타 심장 질환은 약 19%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진료 인원상으로 보면 허혈성 심장 질환, 즉 협심증이나 급성심근 경색증 환자는 한 58%를 차지하고요. 예. 나머지 42%가 부정맥, 심부전, 심장 판막 질환 진료라고 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고 계신 분이 흔치 않다. 그래서 심장 질환, 기타까지도 모두 포함된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를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A사 상품이 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네요. 지금 가장 넓은 진단비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훨씬 그 저렴하다는 수술비로 심장질환 보완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병자 보험이에요. 네. 오래 사니까 유병자분들이 확실히 늘어난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보험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험사마다 이제 유병자 보험이라고 다 이제 상품명을 달리해서 이제 내놓다 보니까 해당 설계사만 만나면 그 회사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화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2대 진단, 또 암에 있어서 90일 면책 기간이 있는 회사의 상품이 있는가 하면 면책 기간이 아예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한데 이게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있는 회사 중에서도 어느 회사는 관열과 비관열을 구분해서 차등을 두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A사 같은 경우는
관열과 비관열 구분 없이 100% 다 보장해 준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 이제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는데 이름은 어느 보험사나 이름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딱 똑같은 줄 아시는데 A사를 제외한 B, C, D, F사 같은 경우는 폐에 있어서는 5대 기관 그러면 뇌, 심장, 콩팥, 간, 폐 이 5가지 기관에 대한 수술비인데 특히 이 중에서 폐 질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다수의 면책이나 빠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A사 같은 경우는 면책 없이 100% 다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구분은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이제 상품 비교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질병 입원 일당이나 중환자실 입원 일당 그리고 수술 입원 일당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가입하고 바로 100% 보장이 아닌 대부분 1년 뒤부터 100% 보장이거든요. 그런데 A사 같은 경우는 가입 즉시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상급병원 예약이라든지 또는 간호사 전담 서비스까지도 해주기 때문에 같은 간편심사라도 나한테 더 유리한 보험회사 거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병자분들은 이미 한번 아파 보셨으니까 보험 잘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네, A사 네. 상담 또 이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건강체 기준으로 만나볼게요. 건강하신 분들 뭐 더 저렴하게 가입하려고 무해지 보험 그렇죠. 선택을 하시던데 네.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무해지 그러면 이제 다 유리한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무해지 중에서도 가입 설계서를 이렇게 쭉 받아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셔야 될 게 납입 기간 이후에 해지환급률이 어느 정도냐. 네, 이거에 따라서 혹시 내가 필요한 시기에 목적 자금화 할 때 유리한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다. 표에서도 보시면 20년 납입 후 해지환급률이 89.4%인 회사가 있는가 하면 39%, 4.2%인 회사들도 있거든요.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납입 이후에 환급률이 다르다면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무해지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두세 개 이상의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무해지 보험 해지환급금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납입 기간 끝나고 나서 이 네. 환급금 높은 회사 선택하는 방법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가입을 생각하시는 게 태아보험이잖아요. 네, 네. 이거를 선택할 때도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흔히 하도 이제 성인 보험들이 100세 하니까 이제 태안도 100세 보험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이제 일부 가입자분들은 너무 부담스럽다 보험료가. 예. 그래서 좀 30세까지만 예전처럼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는 30세 만기로 했을 때 30세 만기된 시점에서 계약 전환 제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만기됐을 때 시점의 나이 기준이 아닌 가입 시점, 태아 시점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준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것도 무심사냐 아니면 심사 후에 전환해 주느냐. 무심사로 전환해 주는 태아형 30세 만기를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선천성 질환까지도 보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족구 또 수구까지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거기에 기능 진단까지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세에서 100세로 전환을 해주는 그 계약 전환 제도가 유리한 상품을 좀 골라라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암보험에 대해서 표적으로 치료하는 거에 대비하는 보험이 있던데 이것도 정리해 주시죠. 네, 요즘 이제 핫 이슈가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입니다. 이게 좋은 효과를 내는 건 이제 많은 이제 채널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문제는 보험료가 되게 비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게 통계가 많이 이제 누적되어 있지 않다 보니 보험사에서도 보장 기간을 10년 갱신형으로 지금까지 팔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갱신 그러면 좀 불안하거든요. 좀 짧고 50대가 10년 갱신 60대 됐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노출됐을 텐데 너무 비싸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가입을 좀 미루시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 가보험회사가 이것을 갱신 주기를 20년 갱신형으로 출시를 해놨습니다. 20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20년으로 준비하신다고 하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험 가입의 팁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총 5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앞서 이제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전의 4가지에 대해서는 A사 상품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부분이 고객한테 유리하게 상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A사 상품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 갱신 주기가 20년까지 확대된 가보험사 상품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인에게만 상담받으면은요, 특정 회사의 상품만 추천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험 플랜 119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전체 보험사 상품을 다 비교해 봐서 여러분들께 가장 유리한 보험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 현정훈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실시간 전화부터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이제 제가 요즘 보험 방송을 조금 많이 보는데요. 예. 이제 조금, 전문적인 분한테 조금 상담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연락 잘 주셨습니다. 올해 네네. 정확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50 조금 안 됐어요. 지금 40대 후반 정도신 것 같고 혹시 네. 다치시거나 아프신 적,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제가 한 7년 전쯤에 예. 일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허리 시술한 적은 있거든요. 아, 그때 보장은 받으셨고요? 네네, 보장 받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지금까지 크게 아픈 게 없어서 예. 병원 다녀본 적은 없어요. 다행이네요. 가족력 있으신가요? 가족력도 엄마 쪽하고 아빠 쪽에 다 자잘한 가족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점검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도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후반의 여성분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메리츠 2건의 보험 가입해 주셨습니다. 뉴라이프 케어보험과 알파보장보험 그리고 우체국에서 건강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14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자, 방송 보시다가 연락 주셨다고 합니다. 7년 전에 일을 하던 중에 허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하셨고 그 이후엔 병원은 안 가셨다고요. 가족력까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수기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지금 말씀하시길 7년 전에 허리 쪽으로 수술하신 부분 있으시다고 하셨지만, 네, 네. 그 5년 이내에 특별하게 병원 간 이력이 없다라면 시청자님이 네. 뭐 가입하시고 싶으신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뭐 가족력이 네. 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네. 또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3대 질환이 많으신데 지금 크게 뭐 아직까지는 작은 질환으로 뭐 가족력이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네. 조금 준비를 해두시면 시청자님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잠시 저희가 보내주신 증권을 봤어요. 지금 네. 3건의 보험이 가입돼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 네. 가입하신 지가 조금 뭐 2000년 한 10년 정도 되신 상품들이 많으신데 지금 네. 메리츠 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뭐 실손이 가입되어 계시는데 여기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으세요. 네. 네. 지금 대부분 뭐 5천에 뭐 30 아니면은 1억에 30 이렇게 가입돼 계시고 뭐 3천에 10만 이렇게 가입돼 계시는데 시청자님 네. 같은 경우에는 통원실 같은 경우가 50만 원 한도로 가입돼 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게 예, 맞아요. 네네 이게 그 메리츠에 잠깐 출시됐을 때 나왔던 상품인데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판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를 나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또 메리츠 알파 보장 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알고 네. 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그때 네네. 제가 조금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네. 보시니까 지금 3대 진단비로 예전에 뭐 암하고 뇌졸중하고 심근경색 이렇게 가입돼 계시는데 지금 대부분 이 부분이 포인트게 지금 이제 이렇게 가입돼 계시는 분들이 방송을 보고 나는 뇌혈관하고 뭐 심혈관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지를 하고 가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기존 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꼼꼼하게 준비 잘 하신 게 그래도 100세 네, 딱 80세에서 100세로 그 바뀌는 그 시점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100세 보험으로 가입돼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납입을 뭐 10년을 거의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뭐 10년만 납입을 하신다라면 우리가 뭐 계속 보험료만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보험도 유지를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비가 암하고 뇌졸중하고 심근경색 쪽으로 3천만 원까지 준비가 돼 계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질병 사망을 조금 자녀분들을 생각해서 60세까지 보장 부분 5천만 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저렴하면서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체국 건강보험 가입하신 부분도 조금 오래되셨는데 우체국 건강보험을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어떤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보면은 좀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돼 계세요. 33,000원 정도 가입돼 계시는데 여기에 보장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암하고 뇌출혈하고 심근경색 쪽으로 보장이 1,000만 원씩 진단비가 나오는 걸로 돼 계세요. 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네. 옛날에는 관심이 있을 때는 알았는데 또 계속 안 들여다보니까 잘 몰랐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또 일당이 뭐 질병하고 상해 쪽으로 이제 일당이 많으시 있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3일 초과 4일째부터 나왔는데 어때 시청자님이 가입했을 때는 증권을 제가 보니까 첫날부터 나오는 부분으로 준비는 돼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상해 쪽으로 조금 부분적으로 준비돼 계시는데 지금 시청자님은 실질적으로 실비는 있으시지만 3대 진단비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고 뭐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그리고 납입도 어느 정도 하셨지만 그리고 수술비라는 부분도 없으시고 그리고 보장 부분도 실질적으로 뭐 80세까지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사실 요즘은 그 보험료에 대해서 납입하는 부분에 보험료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시청자님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요 나이대가 40대 후반 나이대가 보험료가 조금 많이 저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메리츠에 가입돼 있는 두 건의 보험은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체국에 가입돼 계시는 조금 정리를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강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가입해라는 이런 강의도 지금 해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보험회사가 상품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정말 가성비가 높고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것에 비해서 보장이 좋은 회사가 있으세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지금 조금 리모델링을 한다라면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가입돼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암 진단비가 그래도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세요. 요즘은 실질적으로 암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 치료가 나오는 부분도 요즘은 경제적인 부분이 받쳐준다라면 암에 대해서 뭐 사망 부분에 대해까지 이르지 않고 치료를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을 유지를 하시면서 뇌혈관하고 혈성 질환으로 진단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1,000만 원씩 넣는데 수술비로 조금 보완을 같이 해주시는 부분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그 가입돼 계시는 부분이 상해 쪽으로라든지 질병 수술비는 없으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완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5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보험료가 그리고 보장 같은 경우에도 100세인데 납입 기간도 지금 갱신이 아닌 20세로 보장 20년 납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 상품 또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송했듯이 무해지 상품은 맞으십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이 계속 없는 게 아니고 납입 기간이 끝나면 바로 발생하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 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기존에 가입하신 부분 보험료하고
조금 보완을 했을 경우에 보험료하고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에 제가 정리를 한다면 33,000원 보험료를 정리했을 때 조금 추가되는 보험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가성비가 좋은 회사로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미 메리츠 증권은요, 10년 가까이 지금 납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장 범위가 아쉽긴 하지만은 좀 유지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대신에 우체국 보험만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무해지 네. 중에서도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건강치로 가입할 수 있어서 정말 저렴하게 준비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험료 한 2만 원 정도는 오르지만 이제 80세 아니라 100세 만기고 보장 범위도 훨씬 넓으니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나도 병력이 있는데 건강치로 가입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래 유지한 보험이 아까워서 고민이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최대한 해지 없이 가입하시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 살펴보죠. 387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3년 전에 아이가 기흉 진단을 받았는데 당장 수술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치료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술비 보험 가입하면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넣으셨는데요. 자, 궁금하네요. 한정훈 전문가님, 이미 진단은 받은 상태신데 가입하면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불과 이제 금년 초반만 해도 이런 경우라면 저희들로서 안타깝지만 답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질병 수술비 관련 보장 약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입 이후에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만 보장을 해줬다면 지금은 가입 전에 진단받은 질병이라도 가입 이후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진단 시기에 어떤 편차 상관없이 보장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다 적용되지는 않고 일부 회사가 먼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해당되는 보험사 상품 상담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관도 바뀌어서 이 부분이 먼저 적용되고 있는 가입 이후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진단받은 것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사 상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꿀팁이네요. 올해 초만 해도 이런 경우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진단을 받은 이후에 수술비 보험을 가입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자, 499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평소에 알던 보험 설계사가 유병자 건강 할인 보험을 소개해 줬는데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 기존에 할인받았던 보험료 모두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수기 전문가님 궁금하네요. 할인을 받았다가 뺏어가면 속상한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병자 할인 제도 때문에 굉장히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건강나이 할인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5년마다 건강진단서를 통해서 건강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나이를 차감해서 최대 5살까지 어린 나이로 적용해서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건강 나이 등급 1등급이면 7%가량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5등급이면 30% 이상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 나이 할인을 받다가 그 다음 5년이 넘었을 때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럴 경우에는 건강 나이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다시 다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할인받았던 보험료도 다시 돌려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할인받은 부분도 돌려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 할인제도 잘 이용한다라면 유병자로 보험료가 조금 할증된 부분에 대한 부담도 조금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병자 건강 할인 보험이요. 5년마다 내 건강에 따라서 할인을 받는데 이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이 악화됐다고 해서 돌려줘야 하거나 이런 부분 없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